워라밸을 챙기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인스타에나 나와 있는 얘기. 보면 해외여행 가고 막 하잖아요.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페르소나가 있으니까 스타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몰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바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할 시간이 없거든요. 자영업의 워라밸 생각하면 자영업 못하지. 저는 한 10년 동안 뭐 제주도도 못 갔는데 저처럼 살란 얘기는 아니지만 대신에 그 정도 감내할 수 있으면 그래도 그거 참을 수 있으면 그래도 결과치는 조금 있다는 얘기인 거지. 처음부터 워라밸 할 거면 자영업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한 3년에서 5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미쳐있어야 되죠. 몰입해야지. 몰입 완전 그래야지. 그래야 먹여 살리지 자식들을. 이 자영업을 하다 보면 되게 희한한 책임감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그게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미새 바라보듯이. 그럼 이제 모성애라는 것도 아이가 있어야 생기는 것처럼 한 명, 두 명 이제 식구들이 막 만들어지면 이 친구는 어떻게 내가 성장을 시켜줘야 되지? 이런 막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 엄마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게 본능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사업하고 하면 얘를 책임져 줘야 될 것 같고 이 친구를 어떻게든 잘 되게 좀 이끌어줘야 될 느낌? 그러니까 그 친구보단 내가 빨리 성장을 해야 끌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앞만 계속 보고 가니까 사실은 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돌보는 것이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 보니까 좀 뒷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이해해요. 어느 정도 살려고 보니까 건강이 문제됐다라고 하는 게 그게 꼭 내가 나 건강은 돌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것까지 돌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지긴 하니까 뭐 자영업 한다고 다 건강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꼭 재밌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뿌듯하지 않아요? 내가 배 아파 낫진 않았지만 뭔가 그런 느낌들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의 성취감이 있어요.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성장해 가고 서로 도와주고 해서 그 목표까지 같이 걷다가 뛰다가 넘어지다가 또 손잡아서 이끌어주다가 뭐 이런 것들. 그럼 이게 굉장히 끈끈한 애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하면 너무 건조할 것 같고 그런 결을 만드는 것 또한 리더가 할 역할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면접 때 가려서 데리고 와서 그런 친구들을 또 잘 살려서 끌고 가는 거? 사실 이게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요즘 애들이 일을 안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내 리더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또 내 리더십을 보고 따라와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고 있는 사장님하고 일할 것 같아요.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20대면 어떤 사장님하고 일을 하고 싶어 했을까라는 기준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맞춰서 일만 해도 충분히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지.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자영업자들이. 나도 해봐서 알아. 막 월급 밀릴까봐 막 밤에 잠도 안 오지. 알긴 알지. 그걸 왜 모르겠어. 나도 다 겪어봤는데. 근데 나도 이렇게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매해 힘들었더라고. 매해. 진짜로. 안 힘들었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건 또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면담 원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늘 하는 방식인데 그냥 이걸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나를 세팅을 해버리면 좀 덜 힘들더라고. 내가 재미있는 영화의 주인공인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시련이 스토리인 거야, 그냥.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영화가. 언젠간 내 스토리가 영화가 됐을 때 누군가 감동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겠다. 약간 이런 생각 하면 조금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너무 계속 잘 되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 뭔가 힘든 것도 있고 그런 곡절 끝에 저걸 딛고 일어났어 하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내 스토리 중에 하나겠다. 스토리 없으면 재미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늘 이겨내지긴 하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또 못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안타깝지. 좀 짠해. 나도 막 20, 30대 자영업자들 보면 짠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더 짠해. 또 부모 같아서 짠하고 친척 같아서 짠하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나도 좋을 것 같아. 자영업자들을. 그게 무엇이든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원장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원장님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편하게 일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일을 갈고 일을 했다고. 근데 이게 나도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근데 희생이 아예 없이는 회사는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 그 몇 명은 희생을 해야 알잖아. 뻔히 이게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 위치가 틀리니까. 누가 한 명은 총대를 메고 해줘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 다행인 건 그래도 내가 그렇게 10년 넘게를 꾸준히 일을 해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응원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도 되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어느덧 그렇게 됐어. 요즘은 내가 이 위치까지 와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 아, 대표님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어. 미팅 때마다. 왜냐면 10년 넘게 봤으니까 나 하는 걸.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좋은 제안도 많이 받고 오래 해서 평판이 생겼지. 오래 해서 버티니까. 근데 난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못 버티면 끝인 거고 버티면 어떻게든 또 되는 거야. 아무튼 제가 자영업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 올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헤쳐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꼭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에 또 손을 내밀어 보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